제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사기꾼이라 부르겠죠. 맞습니다. 저는 11년간 23명의 여성을 속여온 사기꾼입니다. 결혼을 미끼로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농락하고 재산을 빼앗아온 남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어떤 날은 다단계 사업가로, 어떤 날은 해외 투자자로, 또 어떤 날은 성공한 자영업자로. 제 직업은 항상 그 여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타겟은 늘 비슷했어요. 홀로 딸을 키우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여성들. 누구보다도 외롭고 누구보다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눈빛, 말투, 습관. 단 한 달이면 충분했어요. 수법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우연한 만남을 연출하고 완벽한 이상형을 연기하고 빠른 결혼을 제안한 뒤 통장을 합치자고 하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털어낸 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11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23번 모두 성공했어요. 그런데 24번째, 그 여자를 만났을 때까지는 말이에요.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 여자는 여느 때처럼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 단정한 차림, 그리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눈빛. 완벽한 타겟이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혼자 계세요? 저도 혼자라서 같이 이야기나 나눠도 될까요? 아, 네. 좋아요. 대화는 쉽게 풀렸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에요. 사실 누군가를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멘트였죠. 저도 그래요. 그동안 혼자 아이 키우느라 바빴거든요. 네,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유진 씨는 환하게 웃더군요. 우리 딸도 곧 10살이에요. 혹시 나중에 같이 놀게 되면 좋겠네요. 계획은 그대로였습니다. 한 달 안에 결혼 약속, 2달 안에 자산 파악, 3달 안에 사라지기. 그런데 일주일 후 유진 씨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집이라기보다는 반지하에 가까운 작은 전셋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작은 아이가 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작고 맑은 얼굴, 똘망한 눈동자를 가진 여자아이였습니다. 두 손을 꼭 모은 채 웃고 있었어요. 안녕, 예쁜 아가씨. 이름이 뭐야? 저는 할인이에요. 아저씨, 우리 엄마랑 결혼하면 우리 집에 자주 오죠? 할인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잘 좀 부탁드려요. 그 순간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묵직해졌어요. 11년 동안 수많은 여자들을 속여왔지만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고맙다고는 했지만 부탁한다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특히 아이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인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 엄마, 잘 좀 부탁드려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을 조용히 지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서류 몇 장을 슬쩍 꺼내 보여주며 미리 준비한 재정 계획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통장을 합치자고 말하고 대출 명의를 요청했겠죠. 그런데 유진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할인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웠지만 집은 따뜻했어요. 식탁에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오징어채 볶음, 할인이가 직접 만든다는 주먹밥이 가운데 놓여 있었죠. 맛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먹어주세요. 유진 씨는 할인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쩐지 익숙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저는 어딘가 멍한 채로 밥을 먹었습니다. 대답도 흐리멍덩했고 밥맛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죠. 이건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니야. 아저씨, 진짜 우리 엄마랑 결혼할 거예요? 할인이의 물음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비수처럼 박혔거든요.
제가 진짜 뭘 하려고 했는지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서요. 할인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괜찮아요. 아이들은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제가 할인이를 바라보며 말했을 때 할인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정말 우리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가 되면 우리를 지켜줄 거죠? 할인아. 엄마가 밤에 가끔 울어요. 혼자 힘들다고. 그런데 아저씨가 오면 안 울어요. 그때 유진 씨가 할인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인아, 이제 그만. 하지만 할인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절해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1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사실 통장 정리하려고 해요. 통장 내역도 보여줄게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먼저 꺼냈어야 할 카드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아, 그래요? 급하지 않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려면 이런 것부터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진 씨의 순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저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전화는 계속 왔고 문자는 매일 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혹시 제가 부담을 드린 건가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그 문장들 속에는 원망도, 의심도 없었어요. 그저 걱정뿐이었습니다. 며칠을 도망치듯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속여온 그 수많은 여성들 중 누구도 저에게 이런 감정을 안겨주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할인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 계속 울어요. 아저씨가 아픈 건 아니죠? 빨리 와주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차가웠어요. 문을 두드릴까 말까 수십 번 망설였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었어. 아저씨, 정말 왔다. 할인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어요. 그리고 유진 씨가 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어요. 유진 씨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고 다가갔어요. 결혼하자, 함께 살자, 그 모든 말이 계획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할인이는 저에게 사람이란 걸 다시 알려줬어요. 할인이가 저에게 엄마 잘 부탁드려요라고 했을 때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유진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네. 처음엔 너무 좋았지만 어느 순간 어색해진 미소와 말투. 모르고 싶었지만 알겠더라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죠. 그런데도 한 번쯤은 믿어보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진심일 수 있다는 걸. 저는 할인이가 맞아요. 당신 눈에서 진심을 봤거든요. 할인이를 바라볼 때만큼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어떤 용서도 이해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이 한마디만 남기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유진 씨와 할인이 덕분에 저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할인이가 제 앞에 다가와 말했어요. 아저씨, 이제 정말 우리 아빠 할 거예요? 할인아, 아저씨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래요. 아저씨도 사람인데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자수했습니다. 지금은 교도소에서 이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마음속에는 늘 그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한 여성의 따뜻한 용서가 한 사기꾼을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언젠가 할인이가 자라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부디 이렇게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엄마를 속이려 했던 남자. 하지만 결국 엄마와 딸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된 남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멈추세요. 늦기 전에 멈추세요. 사람의 진심을 이용해서 얻는 돈은 결국 독이 됩니다. 저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그리고 혹시 사기를 당하고 계시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상의하세요. 진짜 사랑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이라면 시간을 두고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모녀를 사랑합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돌아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할인이, 그리고 유진,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께서도 진짜 사랑을 만나시기를,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 사기꾼의 고백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진심만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용히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는 내일도 여러분께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